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이거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많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교수님 혹시 중고 거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요즘 젊은 세대나 또 뭐 중고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요즘 땡땡 마켓 뭐 이런 데도 있고 땡땡 나라 뭐 이런 데도 사이트가 있어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옷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착상 뭐 이렇게 옷을 입어서 차기 상태에서 보여달라 이거죠. 보여달라고 착샷. 너무 잘하시네요. 뭔 소리인지 알았다. 착샷. 네. 그 옷을 입어본 상태에서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근데 그것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속옷 있잖아요. 브래지어나 팬티를 입고 착상한 샷을 보내주세요, 샷샷을 보내주세요라는 게 있대요. 저도 아니 그런데 속옷도 파나요? 중고로? 네. 여성분들은 속옷도 팔아요? 우리 같으면 남성들도 팔아요. 속옷 거저줘도 남이 입던 거 안 입을 것 같은데? 그게 새 상품인데 개봉하지 않은. 안 입었던 거? 네. 그냥 사놨는데 안 입었던 새 거. 입던 게 아니고? 그 입던 것도 아마 그러니까 이게 옷도 완전히 개봉하지 않은 태가 안 뗀 새 옷을 팝니다도 있고 입은 옷인데 많이 안 입었던 옷들도 있고 이렇게 팔아요. 아니 겉옷 같은 거 뭐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그 등산복 같은 거 샀다가 이제 등산 못 하니까 혹은 안 맞으니까 이제 그 내놔서 등산복을 그 사진 찍어갖고 내놔서 이렇게 팔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파는 거. 근데 속옷 파는 얘기는 내 처음 들었는데 속옷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사 입을 것 같은데 그걸 사 입나요? 저도 사실 그냥 새 상품 나온 건 본 적이 있는데 입던 상품을 판다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봤고요. 더 황당한 거는 가끔 우리는 또 팔 때 세탁해서 깨끗하게 팔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누가 더러운 거 사가겠어. 근데 일부에서는 그냥 입은 걸로 세탁하지 말고 입은 걸로 해서 줄 때 가격을 더 쳐주겠다라고 거래를 해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가 아닌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사건하면서 본 것처럼 여성 그 복장 그 음란증 앓고 있는 사람일 개연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사람들인데 그거는 이게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의견이 나뉜다고 해요, 교수님.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착샷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이 거부하면 그만 아니냐. 구매자는 분명히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브래지어를 뭐 속옷을 착용해 보다든지 옷을 착용해 봐달라는 거는 구매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그거는 성적 희롱에 가깝다. 막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의견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여성한테 속옷 그 뭐 팬티나 브레이저만 착용하고 착샷을 해서 사진에 올려달라는 얘기는 남의 누드 공짜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옷 입은 상태 위에다가 걸치고 뭐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그 착용한 거를 착샷을 보내달라는 거는 그 여성의 몸매까지 같이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일반 그 옷 같은 거야 입고 찍어서 보내줄 수 있죠. 얼굴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옷은 외투라든지 뭐 점퍼라든지 이런 거는 뭐 착샷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본 의상, 파운데이션 기본 의상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고 더더군다나 브레이저 남자가 차는 거 아니니까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한테 알몸 보여달라는 거의 알몸에 준하는 걸 보여달라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좀 고루한가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저도요. 이거는 좀 불편해요. 여성으로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일부 아주 극히 좀 적은 케이스 아니면 어쩌면 가상의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이런 거래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왜냐하면 옷도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살 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저희가 온라인으로서 구입할 때 사실
착샷 없는 옷들도 사요. 그죠. 사이즈 다 나와서 자기 옷이랑 그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속옷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가 보통 뭐 아주 촘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반적으로 입는 속옷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착샷을 요구한다? 저는 좀 네. 당신의 몸매까지 보여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옷하고 속옷을 입고 착샷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맨날 범죄 예방하고 범죄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제 사고 방식 속에서는 특히나 입었던 옷 그대로 돈 더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경계할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 그 속옷 입은 걸로 착샷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여성의 몸매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안 사면 그만인데 그걸 갖고 뭐 얘기하냐 그러면 본 거는 뭔데 그럼 공짜로 봤어 그건. 그건 말도 아닌 거지 그거는. 그거는 뭐 반론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죠. 남의 몸 내가 왜 내 몸매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보고 안 사면 더 기분 나쁘지 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매자는 그 권리가 있다. 내가 요구할 권리. 판매자가 노 하면 되는 건데 그 요구한 것까지 왜 시비를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풍조가 생긴다라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어느 날 교수님 그 여성분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땡땡으로 돈을 벌었대요. 근데 뭘 벌었냐면 자기가 신던 양말을 팔아서 그 월 몇백 벌었대요. 근데 그걸 신던 양말을 일부러 더럽히는 거야. 자기가 신으면서 다니면서 그 신발. 근데 그 여성분이 원래 발이 좀 예쁘대요. 그래서 원래 발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나? 근데 뭐 하여튼 신던 양말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돼서 판매를 했더니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던 거 박 PD 신던 양말 뭐 이런 거 좀 해서 팔을까요? 박 PD 건 안 사가겠지. 섹시하게 안 생겼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자기의 어떤 기호라든지 생각, 뭐 성적 어떤 그 상상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입던 옷을 그대로 돈 더 줄게 팔으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성적 그 날의 공간 속에 들어가고 본의 아니게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할 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착용했던 거 그대로 보내달라고 돈 더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품음란증이나 아니면 변태 성향은 분명히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착샷하고는 내용 경우가 좀 다르죠. 네. 착샷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음증의 일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물건이 사람 몸에 잘 맞느냐 여부를 보겠다고 착샷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지 모르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착샷만 보고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여성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여성 대 여성끼리라면. 근데 물건 사는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그죠? 네. 이야, 별게 다 있네요,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착샷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음란한 그 어떤 어투나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그게 지속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진짜 이렇게 찍어 놓으셔서 남겨 놓으셨다가 신고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보여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네. 계속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잘못하면 처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외의 말들을 하는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고거래라는 게 뭐 택배로 하더라도 서로 주소가 오가야 되고 그렇죠. 연락처가 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만났을 때 지난번에 어떤 경우도 진짜 들어가서 제가 이따 깜짝 놀랐어요. 밤인데 새벽에 거래를 하시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입었던 거 그대로 팔으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놈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한테 파는 사람이 내 주소지를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네. 분명한 거는 꼭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뜻은 아니고 범죄를 할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저는 이런 것들을 범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꽤 봤잖아요. 네, 실제 전화번호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톡상에서 얼굴을 본다든지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이상한 말투를 쓰거나 내가 봤을 때도 뭔가 물건이 아닌 다른 게 목적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좀 애매한 이런 것도 있네요. 아유, 별게 다 있네요, 요즘에. 자기가 레깅스를 입거나 친구들이 레깅스를 입으면 쳐다보는 거, 남자들이 쳐다보는 걸 되게 많이 보게 된대요. 그럼 자신들도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레깅스 논쟁은 엄청 이거 시끄러웠었죠. 네. 자, 레깅스 입은 여성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그리고 처벌을 이제 했었는데 무죄가 났었죠. 1심에선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자, 이제 대법원 결과가 나왔죠? 네. 요건 지켜봤던 거예요. 네. 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유죄. 네. 이 사건 한번 어떤 사건인지 보게 되면요. 기혁 씨라고 여기 돼 있는데 네. 어떤 여성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여성이 2018년 5월 버스에서 운동복 또 아래 아마 레깅스를 입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아마 하반신만 집중적으로 찍었네. 네, 남성이 찍었는데 그걸 아마 8초간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사건이죠? 네, 네. 이래서 이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이제 고소를 했었고 이것이 재판의 회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한 거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유죄 판단한 거죠. 네.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 쟁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찍은 거는 인정하죠. 네. 그런데 뭐 때문에? 이제 이거죠. 네. 신체,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플러스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성적 수치심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었는데 레깅스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일상복이라고 본 거예요. 네. 일상복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옷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라고 선고를 한 거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 나왔고 촬영물도 특정 부위만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각도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2심이에요. 네. 근데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뭐라고 그랬었어 이 사건은? 나는 솔직히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그냥 분노고 화가 났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성적 수치심이 단순히 그렇게 뭐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라 불쾌감, 불안 이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네. 윤곽이 그대로 의복이 몸에 밀착돼 가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몰래 이렇게 찍었을 때 맨몸을 얘기했거든요. 맨몸. 나는 노출된 부분. 노출된 부위 이런 데 찍는 거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깅스는 옷이니까 노출된 부분이 아니니까 2심 판결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적 수치심 유발될 필요도 없고 여성이 스스로 입고 공공장소에 버스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찍은 게 무슨 죄가 되냐 하는 게 2심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꼭 노출부는 되는 거 이거만 성적 수치심 주는 걸로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딱 달라붙어서 몸에 윤곽이 드러나거나 어떤 굴곡이 드러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본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에 반한다라는 부분을 좀 협소하게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되게 넓게 했습니다. 성적 자유라는 의미도 최초로 판시를 했었고요. 누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성적 자유라는 부분을 이제 이 대법원에서 또 거론을 하면서 그렇다면 굳이 노출돼서 드러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부위가 아니라 그냥 굴곡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일상복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 밀착되어 있는 굴곡까지도 우리는 좀 넓게 바라보게 된 거고요. 또한 우리가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내가 뭔가 불쾌감이 있거나 내가 여성으로 느꼈을 때 그 여성이나 남성이었을 때 제한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적 분노, 불안 이런 것까지 개념을 진짜 많이 확대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주기는 했지만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본인의 승낙 없이 남의 신체 함부로 찍는 거예요. 네. 그 행위 자체를 더 나쁘게 본 겁니다. 맞습니다. 응? 승낙 없이 왜 남의 저 신체 마구 찍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게 어느 부위가 됐든 사실은 그래요. 네. 기분 더럽다는 거는 사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성적 수치심 느낀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 내 몸에 일정 부위를 찍었다는 건 기분 더럽다는 소리는 성적 어떤 수치심 느낀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 옛날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전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아니면은 제가 성적으로 뭔가 그 희롱을 당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제한을 뒀었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화가 났어요. 이게 좀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런 사람이 왜 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어들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 감정의 개념을 좀 더 확대했어요. 넓게 해석을 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화제의 판결이 사실은 네. 레깅스 상당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처음에 레깅스도 이건 성적 수치심 주는 거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 나는데 항소심에 가더니 갑자기 이거는 노출 부위도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그거 입고 돌아다녔고 그 공공장소 돌아다녔고 버스도 탔잖냐. 그거 찍은 게 무슨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 본인이 다 작정하고 입고 나온 거를 지나치게 해석이 좁았던 거죠 이게. 네.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성적 수치심과 내 의사에 반한다라는 게 사실 이 키포인트였잖아요. 그 항목에. 근데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거를 이제 인격적 존재로서의 어떤 기분 상함이라는 걸 넓게 본 거예요.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그냥 한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로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까지 성적 수치심으로 넓게 바라본 것들. 그러니까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신체에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는 얼마든지 보여줄 테니까 와서 내 엉덩이 찍어 같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나한테 살인미수 번지로 2대만 맞고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대법원에서 거론을 했는데 레깅스 입는 걸 내가 보고 관찰할 수는 있다. 그리고 눈을 뭐 살짝 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찍는 거는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거다. 이걸 멈춰놓는 거고 또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의사에 반한 정확한 그 불법의 행위가 맞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가면은 내가 찍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내 신체 부위 특정 부위를 찍어가지고 가서 지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깅스라서 알몸이 아니라서 노출 부위가 아니라서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요 판례는 잘 나왔어요. 이게 명확해져야지 앞으로. 근데 이제 그 사실 2심 또 대법원에서도 그게 무죄 나버리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다고. 아유 뭐 대법원에서 무죄 났는데 뭐 여성 이렇게 봐가지고 레깅스 입고 날씬해 보이는 여성 있으면 특정 부위 싹 찍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저 혼자 그거 보면서 성적 어떤 그 욕망의 달성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그 여성은 본의 아니게 기분 상하지. 진짜 불쾌한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요즘에 높아지니까 확실히 그 대법원 그 판단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 판단은 분명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항소심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요. 그 재판 기록에 뭘 붙여놨냐면요. 그 여성의 피해 사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찍었던 거를 항소심의 그 재판부 판결문에 거기다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어요. 이게 보호법익을 준수해줘야 되는 재판부에서 떡하니 그 피해자 사진을 붙여놓다니요. 하여튼 성적 수치심의 의미,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거 이거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리고 뭐하러 남의 여성을 찍어요? 그 들고 다니면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네. 과거에는 어떤 노출된 부위, 우리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요 부위를 찍는 것만에 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위를 찍어서 내가 다음 행위 이걸 왜 하겠어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상을 하고 어떤 나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이거는 잘해줬어요. 대법원에서 이거 결정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이제 무슨 레깅스 입었다. 뭐 여성의 어떤 그 신체 부위를 옷 입은 상태에서 찍으면 죄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때 용서가 되면 안 돼요. 네.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민감해지는 게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남의 거 왜 찍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판결은 좀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